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심선아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요, 언제부턴가 이 신걸요 잘 못 먹게 됐습니다. 또 간이 달라져가지고 음식 맛이 변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나이가 들면요 모두 입맛이 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입맛이 고장난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고장난 입맛을 되돌려야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는요 달라진 입맛 되돌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고 내 입맛을 되돌리는 건강한 맛. 입맛을 되찾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맛은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빼내고 단맛은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의 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의 미각, 입맛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짠맛이 부족해지면 수분을 마르게 하고 열을 식혀서 냉하게 합니다. 이때 치명적인 기관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뇌예요. 뇌가 붓거나 뇌부종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아주 잘 보존이 되고 미각이 살아있는 게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맛을 되찾아 건강해지는 비결. 중년의 건강을 되돌리는 회춘의 맛. 폐와 심장 그리고 신장에 도움을 주는데요.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재 중에 가장 뛰어난 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입맛 회춘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달라진 입맛을 되돌리는 비결 정세연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아픈 걸 잘못 느끼는 건 병입니다.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도 병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입맛을 되찾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입맛을 되찾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5가지만 오미를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5가지 맛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은 오장육부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기능이 다 다르고요. 예.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영양분이 다른데요. 이것이 맛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심장이 필요로 하는 맛, 그리고 간이 필요로 하는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평상시에 또 당기지 않는 것들도 막 음식이 생각이 나고요. 또 신맛을 굉장히 찾게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거는 남편 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겨울에 뭐 자두 사오라고 그러고 먹지도 않던 족발 사오라고 그러고 괜히 그거 그냥 또 안 사다 주면 또 평생 얘기해요. 평생. 아니 그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지. 사 주셨던 모양이죠. 저는 정말 거짓말 한 번 안 보태고요. 예. 한 번도 사준 적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다. 이거 뻔뻔해요. 자랑이 아니에요. 아이고, 참.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가 원하는 거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사다 주면 먹지도 않아요. 아이가 거부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애가 뭘 알아서 거부를 해, 애가. 아니 근데 애가 압니다. 원래 애가 알아요? 거 보세요. 예, 임신 네. 3개월 정도 좀 전부터 태아가 이제 미각이 발달돼서 실제 양수 맛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먹은 초코 과자가 있다면 진짜 그 양수를 통해서 단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머. 예, 그래서 애들 이미 한 3개월 정도 되면 맛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요? 예. 정세윤 원장님,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남성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요. 임신을 했을 때 신맛이 당기는 것은
저희의 몸이 신맛을 당기는 겁니다. 예. 저희가 보통 신맛을 먹으면 침이 고이잖아요. 네. 예. 체내에서 신맛은 수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양수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신맛이 당기게 되고 뇌에서 신맛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을 해서 유기산이나 영양소가 그런 함유된 음식물들을 당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몸은요, 이렇게 그 부족한 성분에 대한 인식을 뇌에 전달하고 또 먹고 싶은 음식으로 보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입맛에 당기다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많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녹화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대기실 가서 뭐 초코 과자 같은 걸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단 걸 찾아 먹는 게 몸에서 원하고 맞는 거네요? 예, 맞는 내용인데요. 그 오미, 그러니까 5가지 맛 중에서, 미각 중에서 단맛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맛인데 사람은 당을 공급받아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항상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단맛이 당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저희의 미각, 입맛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입맛이 고장 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알아차리고 또 필요한 맛을 끌어당겨야 하는 겁니다. 예.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몸맛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내가 당기는 맛을 입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몸맛과 입맛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맛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원하는 몸맛과 입에서 당기는 입맛이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죠. 뭘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음주, 음주. 그다음에 이제 흡연, 뭐 인공 조미료, 감미료에 너무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입맛이 자연스럽게 오염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단맛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당기게 되는데요. 네. 이때마다 단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쾌감을 느끼게 되면 이 이후에는 단 음식만 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입맛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무감각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맛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미각이 전반적으로 감퇴가 되거나 미각이 변화하거나 이 모든 게 다 입맛이 오염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입맛에 속지 마시고요. 먹고 싶은 것, 당기고 싶은 것만 드셔서는 안 됩니다. 입맛에 속지 마라. 건강한 입맛을 되찾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고 내 입맛을 되돌리는 건강한 맛. 신맛은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빼내고 단맛은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의 맛입니다. 그런데 입맛에 속지 마십시오. 다시는 입맛 맛을 믿고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쓴맛을 잘 못 느끼셔서 과도하게 이제 섭취하게 되신다면 수분을 마르게 하고 열을 식혀서 냉하게 합니다. 이때 치명적인 기관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뇌예요. 뇌가 붓거나 뇌부종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아주 잘 보존이 되고 미각이 살아있는 게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입맛 또 여러분의 미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각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차인데요.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빼내고 점막에 있는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입맛 회춘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맛은 따로 있다. 몸이 원하는 맛과 입맛이 일치해야 건강한 것이다. 자, 입맛이 고장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예. 여기 떡볶이와 설렁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좋죠. 살짝 맛을 보시고 예. 어떤 게 더 짠지 알려주세요. 떡볶이. 내 말도 달죠. 네. 하나 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네. 설렁탕. 난 설렁탕 주식으로 먹는 건데 이거 난 네.
지방에만 갔다 오면은 먼저 이 집 들려서 먹고 자러 가거든요. 이거 누구 집에서 산 거야 이거? 짜요? 엄청 짜네요. 떡볶이는 물론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매콤하면서 설렁탕이 확실히 훨씬 짜게 느껴지시죠? 확실히가 아니고 엄청 짜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 설렁탕에 들어간 나트륨의 양과 떡볶이에 들어간 나트륨의 양을 비교해보면 떡볶이에 들어간 나트륨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입맛이 고장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보죠? 떡볶이에는 나트륨 5스푼, 네. 그리고 이제 설렁탕에는 2스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떡볶이는 굉장히 짠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고추장의 매운맛, 또 설탕의 단맛, 조미료의 감칠맛의 짠맛이 가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입맛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분명히 떡볶이의 짠맛도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고장난 입맛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내게 지금 고장났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오염됐다는 얘기죠, 오염. 고장이 아니라 신나서 오염됐다.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예.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 미각이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 전 제가 하면서도 이게 짠 거 같은지 싱거운 거 좀 못 느껴갖고 간이 좀 덜 됐다 싶으면 조금 더 넣고 그러다 보면은 식구들이 왜 이렇게 짜냐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중년의 부부들 보면은 네. 이 음식 맛이 당신 요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죠. 그 점점 짜지더라고. 점점 짜지고. 네, 짜지. 예, 그 둔해져서 미운 그래. 집만 콜라해서 그런 거죠. 둔해져서 미운 그래. 집만 콜라해서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님이 80 넘어서부터 이상하게 소고기국을 그렇게 맛있게 끓이셨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는 거예요. 짜지지 않아요? 연세가 뭐 들수록. 짜지기도 그쵸? 하고 싱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왜 이래요? 이러려고 하는데 맛이 없냐? 그래서 아니요 했더니 계속 맛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걸 전수받았길 다행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맛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중년이 되면요, 입맛이 둔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제각기 다른 속도로 노화가 되는데요. 예. 가장 왕성한 시기인 20대에 그 노화의 길로 접어든 기관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입니다. 30대를 기점으로 10년마다 약 10%의 미각세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30대에는 90%, 40대에는 80%, 50대에는 70%, 어머. 60대에는 60%, 또 70대에는 정말 그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50%만 남아서 이미 그렇군요. 절반의 미각세포가, 즉 그 맛을 느끼는 그 세포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맛이 더 둔해지고 또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들수록 그 신맛을 잘 못 먹겠어요. 신맛 음식들을. 요즘은 그 신줄도 좀 자꾸 이렇게 기피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 들어보면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둔해진다고 하셨잖아요. 둔해지면은 오히려 신맛을 더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드시면 단 음식을 더 자주 드시게 되고 신 건 또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각세포가 줄어드는 것에도 맛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맛을 느끼는 그 미각세포에 비해서 네. 단맛하고 짠맛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더 빨리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손주들 오면 이렇게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단 거 하나씩 꺼내주시고 항상 챙겨 다니시는 이유가 예. 그런 맛을 좀 느끼고 하기 위해서. 근데 또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입이 왜 이렇게 쓰니, 입맛이 왜 이렇게 쓰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 걸 못 드시게 되는 것과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더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쓴맛과 신맛에 대해서 더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혹시 그 주부님들 오이를 사셨는데 어떤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오이가 써서 혹시 버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가뭄이 들 때 키운 오이는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지 못해서
하면서 굉장히 쓴맛을 가지게 됩니다. 예. 예.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체액이 점점 탈수가 되고요. 수분이 마르게 되는데 이때 심장 안에 있는 그 불기운을 꺼주지 못하게 되면 자꾸 혀에서 쓴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입맛이 변하는 건 다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입맛이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하는 겁니다. 예. 네, 맞는 말이죠. 입맛이 노화에 따른 변화일 수도 있지만요. 질병 때문에 입맛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입맛이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질환들이 뭐 중풍과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요. 가장 무서운 질환, 암의 경우에도 입맛이 바뀌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암이나 당뇨병뿐만 아니라 혀는 심장과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입맛이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그런 입맛을 유지하시는 방법을 정 원장님이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도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처음 접하는 곳이 이제 혀, 결국 그러니까 미각이 이 음식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각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에 들어올 것인가, 네. 뱉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기관이니까. 네. 그래서 이 몸이 안 좋아지면 사실 침 속에 있는 우리 면역 세포 중에 이 분비성 면역 글로불린 A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미각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쓰면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 게 이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겁고 따갑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혀가 아주 잘 보존이 되고 미각이 살아있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맛은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다. 예. 과연 어떤 맛이 어떤 건강과 연관된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